$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데이터 걱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저 데이터맨 강남 파이낸스 WM센터 하나금융투자죠. 전혜원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전쟁 관련한 키워드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혜원 부장을 비유할 때 네. 최전방에서 그렇죠. 네, 총을 들고 뭔가 총을 두고 싸우고 있는 바로바로 가장 소총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실제? 또 울지 마시고요. 네. 네, 울지 마시고. 일단 목이 메이시죠? 목이 메이십니다. 두 가지죠. 예,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거는 다 아는 이벤트들이니까 네. 그렇죠, 괜찮을 그렇죠. 거다. 어.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해야 된다. 뭐 길게 봤을 때는 잠깐의 노이일 거다. 이렇게 그렇죠. 하신 분들도 있었고 절반은 이제 걱정을 좀 하시고 걱정. 예, 네. 그래서 반반으로 나누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 뭐 전망이나 이런 걸 하면 당연히 예, 안 안 된다고 되죠, 안 되죠. 했는데 예.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사실 모르고 있던 악재는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악재. 그렇죠. 블랙스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또 전쟁이 터졌을 때 한 4번, 5번 정도의 전쟁 시기 이후에 주가가 어땠는지 보니까 또 굉장히 반등폭이 셌었고요. 전쟁 예. 이후에는. 그리고 결국 요게 지나가면 3월 15일, 16일 FOMC인데 네, 맞죠. 그 이벤트까지 확인이 되면 이제 더 이상의 불확실성은 없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다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바닥이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버텨야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국내 시장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냥 3월 중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이런 불확실성, 네. 불안감을 안고 가기보다는 그냥 눈 감았다 뜨면 그렇죠. FOMC 바로 3월 지나서 16일입니까 그럼? 차라리 그냥 네. 금리 인상하고 음. 그냥 맞을 거 다 맞고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 3일절 휴일은 놀고 좀 지나가면 어떨까요? 쉬잖아요. 네. 국장은 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확 지나가 버리면 노는 기분 못 느끼고 눈 떴더니 3월 16일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3월 9일도 휴장인 거 아시죠? 3월 9일은 또 왜? 대통령 아, 선거가 있어요. 선거. 그렇군요. 네. 그런 이틀 것도 있습니다. 빠르지 네. 않도록 네,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어요, 부장님? 네, 오늘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서칭을 늘 많이 하는 편인데 정말 뭘 할 게 없더라고요. 할 게 없습니다. 진짜 전쟁 빼고. 없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해도 먹히지 않는 시장. 네, 뭐 좋은 뉴스도 이제 거의 보이진 않았고 뭐 개별 종목의 이벤트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전쟁 이슈에 이제 모든 게 다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찾다가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사실 조금 위태위태한 기업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캐시 우드가 많이 투자했었던 기업들이 실적 공개를 많이 하는 한 주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래도 저희가 좀 한번 봐야 될 것들을 제가 좀 한 3종목 정도 추려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어떨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자료를 띄워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어닝 위스퍼스에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공개하는 기업들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메이시스도 의외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모습이었었고, 홈디포는 이제 실적이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가 있으면서 빠졌고, 그리고 지금 아침에 이제 여기 있는 기업들이 좀 실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보진 못했고요. 아마 리얼티 인컴 같은 월지급식 배당 ETF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라서 여기 아마 실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오는 시간에 이제 확인을 못해서 뭐 필요하면 제가 목요일날 뭐 글로벌 라이브에 하던가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많이 투자했었던 뭐 후보팁이라든가 얼마 전에 또 스킬즈를 다 팔았다고 한번 뉴스가 또 나왔었죠. 예. 그래서 스킬즈 또 테슬라 차량을 많이 이번에 매입해서 본인들의 어떤 렌터카로 쓰겠다라고 했었던 허츠라든가 그리고 이베이 그리고 그 AI 그 보험 업체라고 불렸던 레모네이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부킹홀딩스 여행 사이트의 가장 대표죠. 그래서 부킹홀딩스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목요일날 장전에 알리바바 그리고 모더나 니콜라 그리고 목요일날 장 마감 후에 이제 구스퀘어죠. 블록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SC, 비욘드 미트 그리고 부동산 이제
프롭테크 3위 기업으로 불리는 오픈도어, 그리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보안 관련된 대표 기업으로 불리는 지스케일러, 예, 그리고 이제 회계라든가 그런 관련된 쪽에 인투이트라든가 그리고 카바나, 예, 자동차 뭐 중고차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의외로 많이들 아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중에 이제 3개 기업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업은 이제 부킹홀딩스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최근에 전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요일 휴장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종가 지난주 기준으로 금요일 캡처한 종가. 거라서 어제 주가가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최근에 익스피디아라는 이제 또 경쟁 업체가 호실적을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또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때 에어비앤비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에어비앤비도 실적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금 RBC라든가 JP모건에서 작년 뭐 하반기 12월 정도쯤이었지만 굉장히 목표 주가를 높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좀 기대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의외로 리오프닝 쪽에 이미 작년 12월부터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최근에 글로벌 IB들의 투자 의견 코멘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랬거든요. 작년 12월 말부터 그랬는데 실적 발표를 11월쯤 했을 때 여행 수요 회복이 확인이 된다. 그리고 CEO가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억눌린 수요가 강력해서 2022년 전체적인 전망이 밝다. 근데 이거는 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전에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그건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니까 저희도. 그리고 2022년 뭐 JP모건조차도 뭐 여행 시장 회복이 유리하다. 그리고 RBC도 좋았고 UBS도 직접 고객 여행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뭐 흔히 말하는 직접 예약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다른 사이트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부킹홀딩스 자체로 들어와서 여행을 하면 아무래도 딴 데 빼주는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이익률이 좀 더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었고, 의외로 유럽 쪽 여행 예약이 많이 늘더라.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유럽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유럽 내에 유럽인들이 내국 여행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웨드부시, 또 우리 항상 강세로는 얘기하시는 웨드부시에서도 온라인 여행사 OTA 쪽에 또 굉장히 목표가 전망이 밝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부킹홀딩스가 여기 보시면 부킹닷컴도 하고 있지만 프라이스라인, 그리고 아고다. 저도 아고다로 많이 예약을 하는 편이었는데 최저가 이렇게 검색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아고다나 뭐 호텔스 컴바이너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죠. 익스피디아도 있고. 오픈 테이블도 부킹 홀딩스군요. 맞습니다. 오픈 테이블도 미국에서는 뭐 이거 없으면은 레스토랑 예약 못 하잖아요. 예약을 못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캐치 테이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줄서기 대신에 이렇게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부킹홀딩스가 유럽 쪽이나 미국 쪽 점유율 보더라도 사실 가장 크다고 보셔야 돼요. 이 여행 사이트 중에서는요. 그래서 자료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요. 유럽 시장에서 부킹홀딩스가 거의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역시나 이제 익스피디아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부킹홀딩스나 익스피디아를 통한 여행이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행 사이트들, 그래서 전 세계 지역별로 좀 봤을 때 추이를 보시면 부킹홀딩스, 부킹그룹이라고 하거든요. 부킹그룹이 매해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서도 꾸준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웹사이트 다이렉트는 말 그대로 그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예약을 하는 건데 부킹닷컴이나 익스피디아 같은 데 들어가셔서 예약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내가 어느 한 호텔을 치면 가격 비교가 쭉 뜨죠. 그걸가 아닌 직접 그 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가서 예약하는 거가 웹사이트 다이렉트예요. 근데 그 비중이 2020년에 의외로 좀 더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이게 좀 더 쌌던 건지 뭔가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 비교해서 하면 좀 더 수수료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제 단순한 뇌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의외로 부킹닷컴, 부킹홀딩스가 가장 높은
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구나. 예,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러면 한 2주 전쯤인가요? 그때 익스피디아가 실적을 굉장히 서프라이즈 공개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여기 제가 그때 IR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예,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작년 4Q 동기 대비 예, 거의 룸 라이트 그로스가 그러니까 하루 1박 하는 숙박이 거의 74% 예, 순성장을 했었고 그로스 부킹도 보시다시피 131%가 성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 대비. 그래서 레버뉴 매출도 거의 15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었고 역시나 오퍼레이팅 인컴 예, 순이익 부분도 적자에서 흑자로 턴이 되는 게 굉장히 확인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리오프닝과 여행에 대한 수요가 이미 확실히 작년 4분기부터는 이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연간 기준으로도 살펴봤을 때 예, 작년에는 55%가 역성장이었는데 플러스 35%. 예, 그리고 매출도 그로스 부킹도 97%가 연간 기준으로 들어섰고 레버뉴도 65%. 그래서 순이익도 흑자 턴이 된 게 연간 기준으로 나왔으니까 예, 이거는 확실히 여행 사이트 대표적인 대표적인 그 기업 사이에서 순이익이 턴이 됐다는 거는 확실히 여행에 대한 그것들이 돌아섰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지난주 에어비앤비에서도 그걸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호텔뿐만 아니라 뭐 에어비앤비와 같은 개인적인 어떤 공유 숙박을 전혀 가리지 않고 다 여행을 나가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도 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에어비앤비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재택근무를 기왕 할 거면 한 달을 끊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시골에 좋은 데 가서 한 달 동안 거기서 재택을 하면서 그냥 여행 겸 거기서 묵자. 예, 그래서 그 한 달간 여행했던 부킹에 늘어난 수치가 28% 늘었거든요. 전년 대비. 일주일 동안 묵었던 수치가 50%가 늘어났었고 에어비앤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킹홀딩스에 대한 실적도 이번에는 굉장히 좀 기대가 높다. 근데 역시나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할 텐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없었으면 무난하게 좋은 코멘트가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이 어떤 국지전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분명히 코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또 실적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여행 예약 사이트의 주가를 좀 보면은 네. 지금 상장은 최고치거든요. 수준이 그렇죠, 5년 내 그렇죠. 최고치고 상장은 최고치인데 네. 이게 중요한 건 팬데믹 이전에 그 좋았던 시절에 지금 순이익이 턴어라운드만 했을 뿐이지 네. 여기 수준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미 주가는 네. 더 올라갔으면은 맞아요.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좀 부담이 될 자리긴 한데 이게 신규 네.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좀 너무 빨리 올라간 게 아닌가? 라는 실적이 생각. 보지도 왜냐하면 않았는데. 네. 다른 여타 뭐 카지노 기업들 네. 그 다음에 뭐 항공주는 아직까지는 멀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너무 빨리 간 게 아닌가? 선반영으로 예, 생각하고 예, 예. 이거를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해야 저도 되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게 또 역시나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결국은 여기서 이제 여행이 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저에서 역기저를 겪었다가 조금 이제 나아졌던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뛰어넘는 또 50% 100%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 세계 여행이 완전 자유롭게 풀려서 그렇죠. 아무런 제한 없이 막 다녀야지 그 정도가 가능할 거라 생각은 하는데 일단 지금은 국내 여행에서 어떤 나왔던 걸 토대로 그러니까 미국 내 여행이라든가 유럽은 유럽 내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일단 나왔던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점프가 일어나려면 말씀하신 대로 더 자유로운 어떤 그런 활발한 여행이 있어야 될 거라서 조금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비행기 보통 예약하려고 하면 이전 팬데믹 이전보다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리고 호텔 값도 해외에 다 올랐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수요가 회복된다면 이 마진율 자체가 엄청 커지니까 수익이 더 빨리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네. 좀 가져서 네.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거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 보면은 실적이 확 더 많이 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또 어떤 변이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그게 또 더 분명히 나오면 안 되죠.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또 어떤 변이가 또 새로 나온다던가 예, 또 이럴 수가 있어서 여행 업체들은 항상 그걸 제일 걱정하세요. 뭐 그렇죠. 역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진짜 뭐 하다못해 가축들한테서 발병되는 병들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다 또 고려해야 되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좋아서 기존에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좋으시겠지만 네. 일단 향후에 또 가이던스가 어떨지 봐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행 관련된 여행 사이트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 스퀘어 현 블록. 네. 아직 그 티커는 SQ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 스퀘어를 굉장히 좋게 봤었던 사람이고요. 페이팔 스퀘어는 항상 제가 너무 좋아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라서 아무래도 페이팔도 좀 힘들었지만 페이팔 대비해서도 스퀘어 같은 경우도 이제 PSR,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이 좋았고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락을 좀 더 심하게 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이는 핀비즈의 차트를 보시면 이거 주봉으로 갖고 온 거거든요. 일본어는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빠졌네요. 예, 그래서 항상 뭐 250불 대나 200불 초반대에서 사면 항상 그 매도의 이익 실현 기회를 주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굉장히 심하게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 역시나 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핀테크 ETF에도 많이 편입이 돼 있던 기업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밀렸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조금 드디어 이제는 좀 저평가된 것 같다 하면서 매수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서 눈에 띄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대대적인 매도세를 겪으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핀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을 연간 활성 사용자 1인당 가치로 분석을 했더니 블록이 1인당 93불 정도였고 페이팔이 320불 그리고 어퍼몰딩스가 1,400불, 1,500불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낮아서 앞으로 이 활성 사용자당 1인당 가치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좀 저평가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기존에 워낙 목표 주가를 높여놓으셨던 상태라 특이하게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지만 목표가 기대치 자체는 낮추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85불 정도로 낮추셨는데 뒤에 한번 제가 최근에 핀비즈에서 글로벌 IB들의 투자 의견이 어땠는지 보니까 역시나 최근에는 계속 하향이 많았습니다.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취약하다고 봤던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작년 뭐 11월 11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방금 그 좋게 말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보면은 2월 11일 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의견이 최신 의견인 것 같고 다이와 같은 경우도 일단 바이 의견은 유지하는 모습인데 목표가는 160불대고요. 그리고 그 전에 최근에 1월이나 2월 달에 보면은 다 하향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런 것 같았고 근데 최근에 또 약간 좀 눈에 띌 만한 코멘트들이 나와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애플의 탭투페이를 통해서 블록이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이 또 나왔어요. 그게 미조하고 바클레이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애플의 탭투페이가 블록에게는 오히려 시장 기회의 확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탭투페이 기능을 공개를 했는데 이는 매장에서 손쉽게 결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서 블록과 같은 기업들한테는 경쟁 기업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실제 이 뉴스가 나오고 블록이 많이 또 추가로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애플이 결제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NFC 망을 확대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블록이 영업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양쪽의 매장과 소비자의 공략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탭투페이가 오히려 이런 생태계를 보강시켜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블록한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한테 하드웨어 기업들한테 경쟁이 되지 블록하고는 상호 호환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바클레이스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핀테크 기업들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새로운 포스기를 갖추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탭투페이가 뭘까? 제가 또 찾아와 봤습니다. 저 사진이에요. 이게 좀 애플에서 공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미국 이제 흔히 말해서 개인 소상공인분들이나 점포를 하고 있는 상인분들은 자신의 아이폰으로 고객들의 애플페이가 그전에는 결제가 안 됐어요. 어떤 특별한 기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상인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느 뭐 삼겹살집 없겠죠. 그냥 미국의 어떤 바베큐. 개인 뭐 바베큐 업체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자신의 아이폰을 대면 고객 아이폰하고 탭이 되면서 바로 결제가 되는 식으로 이제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애플페이로 결제를 하고 싶으실 때 카운터에서 이제 애플페이 호환이 되는 단말기에다가 아이폰을 대거나 애플 워치를 대야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왜 저희 지금 보면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스기에다 띡 해서 지금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주인 사장님의 애플 아이폰이 이제 단말기가 되는 셈이죠. 포스기가 되는 셈이라 같이 애플 그 아이폰끼리 찍으면 결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탭투페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뭐 유럽 가 보면 다 밥을 먹고 그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직접 오시죠. 그렇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제 웨이터가 오면 이제 그분이 거기서 이제 계산서 갖고 가서 카드 갖고 가서 결제해서 갖다 주는데 이제는 카운터가 저 웨이터분이 오셔서 서로 아이폰끼리 결제를 하면 바로 끝나는 예, 그런 형태로 되는 거라서 굉장히 결제도 쉬워지고 빨라지는 예, 그런 형태로 될 텐데 그게 이제 애플이 도입하는 탭투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자료를 보시면 그 오른쪽 사진에 예, 약간 로고가 보였었는데 예, 요게 블록의 마크예요. 스퀘어 마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그 애널리스트 분의 어떤 의견이지만 전혀 뭐 신빙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 예, 애플의 블록에 단말하고도 호환을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라서 상호 호환이 되면은 생태계가 넓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블록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근데 뭐 역시나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또 스퀘어의 그 앱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정말 다양한 걸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카카오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확장성을 가져갈지는 계속 봐야 될 텐데 일단 현재 현황은 이렇다.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코인베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요새 네. 뭐 네, 가격 코인베이스. 자체가 네, 코인베이스도 아마 서학금이 분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하셨을 네. 거예요. 예, 비트코인 관련돼 있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라서 최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예, 주가도 흘러내린 모습인데 작년 12월 말에는 이 주가가 급락하기 전 최고점이었죠. 이때 오펜하이머에서는 코인베이스와 나스닥, S&P 글로벌 예, 요 세 개를 꼭 뭐 투자를 해야 될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여기 있는 내용은 뭐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마스터카드와 코인베이스가 NFT 관련된 결제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NFT 쪽에서도 굉장히 요즘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러신 상황인 것 같고 얼마 전에는 또 코인베이스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직접 예, 그 거래를 하는 마켓 자체를 직접 만들겠다,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객들한테 메일로 Get ready to create, collect and connect 예, 이렇게 해서 이제 NFT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 이분이 예, 나와서 뭐 계좌 개설 방법도 소개하고 뭐 플랫폼 어떻게 된다는 것도 소개를 하셨고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발표 전에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기대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가 얼마 전에 그 슈퍼볼 예, 그 미국인들 그 예, 럭비하는 예, 거기서 NFL에서 얼마 전에 광고를 잠깐 넣었어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광고가. 우와. 근데 그냥 요 화면에 시커먼 화면에 요 화면만 요 QR을 QR코드만. 예, 색깔이 바뀌면서 그냥 화면에서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걸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찍어서 그 순간 다운받아서 실제 여기 보시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그날 모바일 앱 다운 2위가 됐어요. 186위에서 그날 하루 광고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운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날 뭐 서버가 막 안 되고 막 이런 이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고를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무튼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NFT 거래 플랫폼이 최근에 굉장히 핫한 상태고 뭐 NFT에 대한 기술이 뭔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위변조 막는 거거든요. 예, 다 일련번호를 매겨서 이거 누구 거야라는 걸 해주는 건데 이 시장이 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가장 큰 마켓플레이스가 오픈시입니다. 네. 그래서 오픈시도 현재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근데 이 오픈시처럼 이 수많은 업체들처럼 코인베이스도 똑같은 걸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오픈시를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림을 거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그림이 뭐 얼마에 거래되고 있고 밑에 보시면 가상 부동산도 이렇게 거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도 그런 기대가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예정된 기업들, 특히나 최근 뭐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래연 부장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